안녕하세요. 하루의 고찰 함쌤입니다. 파이코인 대박난다. 파이코인 사기다. 극과 극의 평가가 공존하는 이 암호화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 가장 솔직하고 균형 잡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그리고 현실은 현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메인넷 열렸다는데 정말 현금화 가능한지, 1,900만 명이 왜 참여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본론 1. 파이코인이란 혁신적 철학의 탄생. 먼저 파이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생각해보세요. 채굴하려면 고성능 컴퓨터, 막대한 전기세,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어렵죠. 파이 네트워크 개발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자. 이게 바로 파이코인의 핵심 철학입니다. 암호화폐의 민주화. 파이코인의 4가지 혁신. 첫째, 모바일 우선 설계. 고가의 채굴 장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면 됩니다. 둘째, 무료 참여. 전기비, 장비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과 관심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셋째, 커뮤니티 기반 보안. 비트코인처럼 계산력 경쟁이 아닙니다. 사용자 간 신뢰 네트워크. 보안 서클로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스텔라, 하베 프로토콜이라는 검증된 방식을 사용하죠. 넷째, 낮은 진입 장벽. 기술 지식 제로여도 됩니다. 앱 깔고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솔직히 이 콘셉트 자체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본론이 왜 1,900만 명이 참여했을까? 숫자로 보면 파이코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KYC 인증 완료자 1,900만 명 이상. 2025년 3월 파이 축제 참여자 180만 명. 파이코인 거래 가맹점 5만 8천 개. 이게 사기라면 1,900만 명이 속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끌리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접근성의 혁명. 50대, 60대 우리 부모님 세대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복잡한 지갑 설정, 시드 구문 관리 필요 없습니다. 2. 리스크, 제로 시작.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잃을 게 없으니 일단 해보자 하는 거죠. 3. 커뮤니티의 힘. 친구가 추천하고 가족끼리 보안 서클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4. 두 번째 기회의 꿈. 비트코인 초창기에 채굴했으면 부자 됐을 텐데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파이코인이 그 두 번째 기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심리 저도 이해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잖아요. 본론 3. 오픈 메인넷. 진짜 열렸나? 발표의 현실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공식 발표. 2025년 2월 20일 오전 8시 UTC, 한국 시간 오후 5시, 파이 네트워크는 오픈 메인넷 전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6년간의 폐쇄형 운영을 끝내고 드디어 외부와 연결된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전문가들의 평가가 완전히 갈립니다. 일부는 완전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됐다고 하고, 일부는 아직 폐쇄형 메인넷 상태다. 외부 지갑 연동, 블록체인 생태계 통합이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은 열렸는데 완전히 활짝 열린 건지 반쯤만 열린 건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파이코인의 첫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본론 4. 거래소 상장. 냉정한 현실. 체크 상장된 거래소. OKX 중견 규모. 게이트, 기어, MEXC, 배젯. 이 정도 해외 거래소에서 PIUSDT 페어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장 안 된 곳.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비트와 빗썸.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왜 메이저 거래소들이 받아주지 않을까요? 거래소들이 지적하는 이유. 토큰 분배 방식의 불투명성, 유통량 관리 문제, 생태계 검증 부족, KYC 시스템의 제한. 바이낸스에는 200만 명 이상이 파이코인 상장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거래소들이 이렇게 신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론 5. 논란과 리스크. 불편한 진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이코인의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논란 1 MLM 다단계 의혹. 파이코인은 추천 중심 보상 구조입니다. 친구 초대하면 채굴 속도가 빨라지죠. 일부 비평가들은 이게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랑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MLM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 암호화폐에 있고 돈을 직접 받는 구조도 아닐까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논란 2 검증 안 된 보안. 모델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표,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표는 10년 넘게 검증됐습니다. 수많은 해킹 시도를 막아냈죠. 파이의 보안 서클 스텔라 하베는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대규모 공격에 견딜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논란 3 실사용 사례 부족 180만 명이 5만 8천 가맹점에서 거래했다고요?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커뮤니티 내부 거래입니다. 파이 브라우저, 파이 책 같은 자체 앱 안에서만 쓰이는 거죠.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거나 쿠팡에서 물건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진짜 화폐가 되려면 외부 세계와 연결돼야 합니다. 현재는 폐쇄적 커뮤니티 내 바터 거래 수준입니다. 논란 4 여러 번의 약속 연기. 파이 네트워크는 메인넷 출시를 여러 번 연기했습니다. 2021년에도 출시한다고 했고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력이 있어요. 이게 신뢰도에 타격을 줬습니다. 또 연기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받는 거죠. 본론 6 현금화. 진짜 가능한가? 복잡한 현실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입니다. 내가 채굴한 파이코인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복잡한 7단계 프로세스. 해외 거래소 가입, OKX, 게이트, AU 등 KYC 본인 인증 완료. 신분증 2단계 인증. 파이 지갑 거래소로 PI 전송, PI USDT로 매도, USDT를 국내 거래소로 송금. 업비트, 빗썸 등 USDT 원화 환전, 원화를 내 은행 계좌로 출금. 각 단계마다 리스크 존재. 거래소 수수료 0.1에서 0.5%, 네트워크 전송 수수료, 환율 변동 리스크, 네트워크 선택, 실수 시 자산 손실, 실명 계좌 연동 문제, 은행 심사 강화 가능성.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거래소에 보낸 내 PI가 진짜 메인넷 토큰인가? 아니면 IOU 약속 토큰인가? 이게 불분명합니다. 일부 거래소는 진짜 파이코인이 아니라 나중에 진짜 파이코인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 토큰을 거래한다는 의혹도 있어요. 세금과 법적 문제도. 해외 거래소 수익은 신고 의무 가능성.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 대상. 자금 세탁 방지법 AML 준수 필요. 실명 계좌 규정 충족 필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대량 매도나 완전한 현금화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습니다. 본론 7 파이코인 누구에게 맞을까? 이제 정리해봅시다. 파이코인이 맞는 사람. 암호화폐 입문자, 공부 삼아 경험해보고 싶은 분, 리스크 감수형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가능성에 베팅하는 분, 여유 자금 있는 분,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참여하는 분, 커뮤니티 활동 좋아하는 분, 사람들과 네트워크 만드는 재미, 실험 정신 있는 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 파이코인이 안 맞는 사람. 단기 수익 기대하는 분, 빠른 돈 벌 생각이면 절대 안 됩니다. 확실한 안정성 원하는 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검증된 암호화폐로 가세요. 전 재산 투자하려는 분, 위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복잡한 과정 싫어하는 분, 현금화 과정 정말 복잡합니다. 즉각적 유동성 필요한 분, 지금 당장 팔아서 현금 만들기 어렵습니다. 본론 8 함쌤의 종합평가자. 이제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은 사기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젝트, 진짜 커뮤니티 존재, 실제 거래도 일어남, 해외 거래소 상장도 됨. 그럼 대박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프로젝트, 메이저 거래소 미상장, 실사용 사례 제한적, 유동성 매우 낮음. 정확한 표현은 가능성은 있지만 리스크도 큰 실험 단계의 암호화폐. 저는 여러 수입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월급, 유튜브 채널, 하루의 고찰, 기업 강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파이코인을 본다면 파이코인은 전체 자산의 극히 일부로 분산, 투자하는 용도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전부를 걸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전 조언 구체적 행동 지침 반드시 해야 할 것. 1. 무료 채굴만 하기. 돈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시간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 소액으로 테스트. 현금화를 해보고 싶다면 소액으로만 1만 원, 2만 원 수준으로 프로세스 테스트. 3. 지속적 학습. 공식 발표, 거래소, 뉴스, 규제 동향 계속 확인하세요. 4. 철저한 분산 투자. 파이코인 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보유. 5. 커뮤니티 적극 활용. 정보 교환, 경험 공유하면서 배우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전 재산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생활비, 긴급 자금 건드리지 마세요. 2. 대출해서 투자. 이건 미친 짓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도 마찬가지. 3. 검증 안 된 거래소 사용. 사기 거래소 정말 많습니다. OKX, 게이트, AU 같은 검증된 곳만. 4. 과도한 기대. 이거 하나로 100만 전가 된다. 환상 버리세요. 5. 무분별한 추천. 가족, 친구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본인 책임으로만. 특별 섹션 GCV,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커뮤니티 분열. 이제 파이코인 커뮤니티 내부의 또 다른 논란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GCV Global Consensus Value, 옹호론자들의 주장. 파이코인 커뮤니티 내에는 GCV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파이코인의 특정 가격 목표와 가치 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2025년 2월 20일 출시를 진짜 오픈 메인넷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들은 11월 27일 또는 28일을 진정한 오픈 메인넷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2월 20일 발표는 부분적 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가치 실현은 11월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 파이코인 커뮤니티 내부에도 큰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이미 메인넷 열렸으니 거래하고 현금화하자. 다른 한쪽은 아직 아니다. 진짜는 11월이다. 기다려라. 이런 분열이 주는 교훈일. 정보의 불확실성. 같은 프로젝트를 보는데도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파이코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커뮤니티의 양극화. 믿는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갈립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죠. 3. 투자 판단의 어려움. 공식 발표도 믿기 어렵고 커뮤니티 의견도 갈리고. 그럼 뭘 믿어야 할까요? 제 생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건강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라면 명확한 로드맵,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검증 가능한 마일스톤, 커뮤니티의 합의,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이코인은 공식 발표와 커뮤니티 해석이 다르고 메인넷 출시 날짜조차 논쟁거리고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GCV 옹호론자들이 11월 27일에서 28일을 기다리는 이유, 아마도 이들은 특정 가격 목표의 1파이 31만 4,159달러 같은를 믿고 2월 출시가 그 가격을 실현하지 못했으니 진짜는 아직 안 온 거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계속 미룰 수 있어요. 11월 27일이 지나도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면 그럼 또 다른 날짜를 정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동하는 골드 무빙 고포스트 오류입니다. 함쌤의 최종 의견. 저는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파이네트워크 공식 팀이 2025년 2월 21일 오픈 메인넷 날짜로 발표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출시가 완전한 출시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구현의 문제지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GCV 옹호론자들의 11월 27일에서 28일 주장은 공식 발표에 근거하지 않고 커뮤니티 일부의 믿음에 기반하고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할 일은 1. 공식 채널만 신뢰하기. 파이네트워크 공식 웹사이트, 공식 소셜미디어만 보세요. 이 커뮤니티 의견은 참고만. GCV든 다른 그룹이든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3. 검증 가능한 것만 믿기. 거래소 상장, 실제 거래량, 공식 파트너십, 이런 것만 믿으세요. 4. 특정 날짜에 집착하지 않기. 11월이든 언제든 날짜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5. 결과로 판단하기. 약속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세요. 마무리. 현실적 시각. 파이코인에 대한 제 최종 의견은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면, 1900만 명의 실제 커뮤니티,
혁신적인 모바일 채굴 콘셉트, 암호화폐 민주화라는 비전, 일부 거래소 상장 성공, 실제 P2P 거래 증가, 부정적인 면, 메이저 거래소 미상장, 국내 원화 직접 환전 불가, 유동성 극도로 낮음, 가격 변동성 심함, 토큰 구조 불투명, 실사용 사례 제한적, 커뮤니티 내부 분열, 정보의 불확실성, 현재 상태, 메인넷은 열렸지만 완전히 열린 건 아니다. 미래 전망,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공식 발표와 커뮤니티 해석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다. 클로징제 조언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기대하되 과신하지 말고, 참여하되 올인하지 말고, 관찰하되 맹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된 정보만 믿으세요. 특히 GCV 같은 특정 그룹의 주장에 휩쓸리지 마세요. 11월 27일이든 28일이든 특정 날짜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하고,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고, 커뮤니티 의견이 아니라 공식 발표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파이코인에 참여한다면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전체 자산의 극히 일부로만, 장기적 관점으로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리고 특정 날짜나 가격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신중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특히 GCV 옹호론자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함쌤TV 하루의 고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